그 어머님 그 생년월일이 네. 61년. 제가 그거 당했잖아요. 엄마 액정이 깨져서 지금 친구 전화로 하는 건데 70만 원어치 뭘 사라 그러던데요? 네네. 너 집에 들어오기만 해. 지금 액정이 몇 번이나 깨졌어. 어? 지금 방금 예. 이성미 선생님이 하신 그 방식으로 진행하면 예. 사실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저도 한 3-4번쯤 당해봤었을 뻔 했었던, 예. 근데 너무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오늘은 이걸 꼭 하자 그랬던 게 보이스피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예. 무성 계장님, 예. 신무성 계장님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이름이 아주 좋으네요. 예. 멋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근데 사실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오늘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게 아마 제일 많이 당하는 게 저희 또래일걸요? 맞습니다. 60대 중후반. 네. 그리고 70대 어떻게 돼요? 저희가 이제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네. 다들 잘 아시지만 유형이 한 4가지 정도로 있어요. 대출 필요하신 분한테 네. 대출 해드릴게요로 접근해가지고 싸게 해드릴게요. 네, 그렇죠. 예. 기존 대출금 갚으시면 이제 더 많은 대출금 드릴 수 있어요. 하나. 네, 하나. 이제 두 번째가 방금 예. 같은 경우인데 예. 뭐 카드 배송됐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통화하면 선생님 카드 신청 안 하셨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 인적사항이 도용된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어떤 범죄자가 선생님 이름으로 카드를 만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당장 지금 우리 신고센터하고 통화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번호를 가르쳐줘요. 맞아요. 네. 신고센터하고 통화를 하면 음. 그 센터에 아주 그냥 목소리 좋고 맞아요. 친절한 우리 이제 안내원이 업자가? 이런 거 정말 많다. 네. 선생님 지금 당장 금융감독원에 네. 우리 아주 이 일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있으시다. 그분하고 통화하셔야 돼요. 그럼 또 과장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럼 과장은 이거 이런 수사 중인데 지금 중앙지검에 아주 이런 것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뭐 이런 검사님하고 거 통화하셔야 돼요. 하면서 검사는 이제 막 윽박 지릅니다. 겁을 주고 들었다 놨다. 당신 말이야 범인이면서 지금 무슨 내가 당신에 대해 지금 6개월 동안 수사하고 있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굉장히 조직적이네요. 그렇죠. 벌써 지금만 해도 전화 통화한 사람이 4-5명 명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역할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유형이 이제 기관 사칭형이라고 저희가 불러요. 기관 사칭형.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세 번째는 가족들. 엄마 나 핸드폰 부서졌어. 나 지금 이 폰으로 연락이 안 돼. 안 돼, 엄마. 저 그거 당했잖아요. 엄마 액정이 깨져서 지금 친구 전화로 하는 건데 연락이 안 되니까 이 번호로 해줘. 문자밖에 안 돼.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편의점 가서 70만 원어치 뭘 사라 그러던데요. 네네. 온라인 상품권. 예, 그거를 사서 엄마 보내면 돼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딸이 그랬다니까 저희 딸들이 착하거든요. 얘네가 얼마나 급하면 이걸 사라 그럴까 그래갖고 또 쫄래쫄래 70만 원을 사겠다고 그 편의점에 갔더니 아저씨한테 제가 아저씨 이거 70만 원 그랬더니 에이 보이스피싱 나가셨구만 이러더라고. 그래서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 아줌마들 4-5명 왔다 갔다 했는데 다 그거예요. 전화해보세요 딸한테 그러더라고요. 전화했더니 우리 딸이 엄마 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핸드폰 깨졌다며? 그랬더니 뭔 소리야. 이렇게 돼서 저는 그 전에 차단이 됐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당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그때 따님한테 직접 전화해 볼 생각 안 하셨어요? 액정이 깨졌다니까 그냥 믿고 너무 사실 그게 그것도, 순간 뭐에 훅 이렇게 걸려들어요. 맞아요. 네. 저도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여태까지 피해 안 당하신 거 보면 지금 네. 시도가 되게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많이 들어왔었죠. 근데도 안 당하신 거 보면 네. 그래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네. 어떻게 저희 홍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엄마 액정이 깨져서 그러면 그 밑에다가 너 집에 들어오기만 해. 지금 액정이 몇 번이나 깨졌어. 도대체 왜 액정을 깨고 다니는 거야? 정신이 있어 없어? 이렇게 문자 보내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근데 이제 그게 세 번째 가족 사칭해가지고 문자로 하는 유형이고 예. 마지막에 이제 협박형이 있어요. 협박형은 뭐예요? 협박형은 뭐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한테 딸을 납치했다. 딸 목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제 고전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막 소리 지르는 우리 따님의 목소리가 막 들리면서 살리고 싶으면 뭐
내가 지금 허벅지에 뭐 칼침을 났어 막 하면서 겁을 주는 거죠. 우리 PD가 그거에 2천만 원 뜯겼어요. 네, 지금 당장 가서 돈 입금하라 그래가지고 뭐에 홀린 것처럼 가가지고 2천만 원을 넣었더라고요. 네. 그게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알면서도 당하고 모르면서도 당하잖아요. 왜 당하는 거예요? 저가 이제 전국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사건들을 저희가 다 취합을 해요. 아, 그래요? 다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뭘 해야 될지, 어떤 거를 차단하고 뭐 예방할지 이걸 이제 연구를 하는 부서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기로는 우리 한국적인 좀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어머니 분들의 그 이제 가정 생각하시는 마음, 모성애 이런 걸 자극해서 그 세대 우리 누님들 또 형님들이 교육 받으셨을 때가 우리나라가 이제 전혀 교육 잘 못 받았던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정말 정상적인 고등교육을 받으시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남을 배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의 공권력이라고 하면 좀 신뢰를 하고, 또 나라에서 뭐 하는 일이라고 하면 내가 좀 약간 불편하더라도 수긍하고, 이제 이런 게 익숙해지신 분들인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얘네들이 적당한 수준의 시나리오로 접근을 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도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했던 것 중에 보이스피싱을 실제 당하신 피해자분들 또 그 2천만 원 당한 PD분처럼 그런 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분들이 어리숙하거나 그분들이 무슨 큰 실수를 하셔가지고 자기의 뭐 개인정보를 어떻게 잘못 내둘러가지고 당하신 게 아니에요. 아무나 당할 수 있습니다. 내 순서가 안 됐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무작위로 하는 거예요? 뭐 정보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투망식이었어요. 그냥 그물을 확 던져서 걸려드는 사람들이 범행 대상으로 삼았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받아보셨던 해외 결제했다, 해외에서 카드 발급됐다라는 문자 메시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문자 메시지가 내 핸드폰에 왔네? 내가 카드 만들었다는 얘기야? 하고 거기 적힌 번호로 전화하기 십상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문자가 뿌려진 내역 저희 전체를 받아보면 받은 사람이 한 10,000명, 20,000명이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똑같은 문자를. 그 중에 걸려드는 사람이 그 번호에 전화를 해서 내 카드 쓰였다고요? 이러는 사람들이 이제 걸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물식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나도 전화해봤어. 근데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제가 내 카드 썼다고 연락받았는데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그래서 했더니 제가 쓴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뭐 주민등록 번호하고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니요 괜찮아요 안 썼으니까 처리만 해주세요. 그런데 걸려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통화를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여러 사람을 건너 다니면서 점점 속아 들어가는 거예요. 협박형을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여기까지 거예요. 왔어. 특히 남성분들이 좀 많이 당하시긴 하는데 막 어떤 뭐 사이트라든지 어떤 채팅 앱이라든지 음란 채팅 이런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막 꼬셔요 이제. 꼬셔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자 뭐 해서 몇 마디 나누다 보면 막 너무 좋아. 오빠 나 너무 마음에 들어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사실 만나보진 못했잖아요. 근데 곧 만날 수 있을 것처럼 막 하다가 이제 뭐 화상으로 뭔가를 하자.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너도 벗니? 나도 벗을래 막 하면서 이제 서로 즐거우려고 하는 판에 갑자기 딱 대화가 끊깁니다. 뭐지? 그럼 조금 있다가 이제 어떤 험악한 목소리의 남성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진을 보내줘요. 사진을 보니까 자기가 벗고 자기 보고 이상한 짓 한 그 사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하나 보내주는 게 이 피해자 핸드폰에 저장돼 있는 주소록 또 일부를 보내줘요. 너 이 사람들한테 이거 싹 뿌릴 거야. 얼마 보내. 이런 협박 유형도 꽤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걔네들은 어떻게 우리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투망식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의 방식은 전화 직접 받으시잖아요. 이성미 선생님 맞으시죠? 맞아요, 카드 배송 왔어요. 이쪽 상황이 어떻게 되시지 않으세요? 뭐 전화번호 몇 번. 근데 다 맞는데 동네가 틀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나의 동네 정보는 없는데 내 이름과 전화번호는 어떻게 매칭을 했을까? 그 답이 있었어요. 뭐냐면 한때 선생님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부고? 우리 아버지 어저께 돌아가셨어. 그것도 있어요. 혹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그거 있어요? 그래 이거 맞아요. 한때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저 보낸 사람은 실제로 내 핸드폰에 나의 지인으로 저장된 분으로 옵니다. 맞아요. 인터넷 부고장이라 하니까 맞아요. 그걸 이제 눌러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엮이는 거예요? 누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가 속칭 부르는 악성 앱이라는 게 깔려요. 자동으로 설치가 되면서 그 기능은 뭐냐면
첫 번째, 주소록을 그대로 가져가요. 걔네들이 탈출해가요. 그러니까 이 적어도 이름과 전화번호가 매칭이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그 핸드폰으로 그 주소록에 있는 분들에게 똑같은 부고장이 같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성미 선생님의 가족이 이렇게 상당한 것처럼 이렇게 또 문자를 다 받는 거예요. 그 주소록에 있는 사람이. 맞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 친구들이 부고 문자를 잔뜩 뿌리고 거기에 감염되신 분들의 그 전화번호를 또 다 받는 다 거예요. 이제 주소록을 다 수집을 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 매칭된 자료들이 이제 공유가 된 걸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 직접 피해자한테 누구씨 맞으시죠 전화 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럼 무조건 이제는 이런 게 있으면 만약에 누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 일단 전화를 먼저 걸어봐야 되네요. 너네 맞습니다. 가족이 진짜 하느냐? 맞아요. 가장 좋은 건 사실 문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 문구 자체에 뭐 장소가 뭐 발인은 언제고 뭐 하는 뭐 예식 장례식장은 어디고가 정보가 없습니다. 그냥 밑에 인터넷 URL만 남겨가지고 누르게 유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른 거구나. 다 걸으셔야 됩니다. 저는 제일 겁났던 게 사실 저거 별거 아니지만 교통법규 위반하셨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이거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어디서 신호 위반을 했나? 뭘 했지? 해서 저런 교통법규 위반을 했다 그러면 어디로 전화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런 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 카드 배송이 왔다 또는 아니면 방금처럼 뭐 교통범칙금 관련해서 문자가 왔다. 내가 정말 맞나? 이게 진짜야? 싶으시면 그 자리에서 다른 이 핸드폰으로 조작을 하지 마시는 게 제일 좋고요. 다른 사람의 핸드폰이나 아니면 다른 일반 뭐 사무실 전화번호 같은 걸로 경찰청에 직접 전화를 걸어보시거나 경찰청에 182라고 해서 우리 상담해주는 부서가 있습니다. 182? 예. 182 해주니까? 그렇죠. 182로 전화를 하시거나 카드사 같은 경우는 직접 그 카드사 대표 번호로 전화를 하셔야 돼요. 저거 두 개 있는 거 저건 뭐예요? 카드 배송기사 저거 들려주는 거예요? 한번 들려드릴까요? 네. 예, 저 카드 배송 기사인데요. 혹시 맞으세요? 저희 어머님이시고요. 네네. 네네. 지금 배송 때문에 그러신가요? 네네네. 합동으로 배송 가시나요, 혹시? 배송지 주소가 어디로 지금 돼 있으신가요? 잠시만요. 이거 확인 좀 해볼게요. 잠시만요. 그래, 이게 배송 기사가 이거 보니까는 배송지가 인천 연수구 802호로 나와 있으신데 이쪽이 아니신가요? 아닌데요.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시라고요? 네. 잠시만. 혹시 그 어머님 그 생년월일이 네. 61년 3일생으로 확인되시는데 맞으실까요? 네네네. 이 새끼 보이스피싱이네 이거 해줘야 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야. 발연기인가요? 아니면 연기를 잘하는 건가요? 연기 잘하죠. 아니 근데 실질적으로 기사라고 전화 오면 진짜 기사 같아요. 저는 지난번에 그 배송원이라고 전화해가지고 지금 배송 왔는데 봉천동인데요.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그날 마침 이제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메이크업 하는 친구가 언니 좀 이상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현대카드에다 전화를 해보라 그래서 그렇죠. 그 전화번호 가르쳐 준 걸 안 걸고 현대카드에다 전화했더니 보이스피싱 당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하십니다. 지금 방금 이성미 선생님이 하신 그 방식으로 진행하면 사실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 문자에 써 있는 전화번호로 그냥 눌러버리니까 그리고 그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서 여기로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라 그러니까 믿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친절하고 제가 듣는데 너무 따뜻한 거예요. 우리 여자들은 또 따뜻한 거에 훅 가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보는 거죠. 남편들이 따뜻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남편들 책임이에요. 연령대 볼까요? 우리 기관사 측. 왜 말을 돌리세요? 이거 한번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돼요. 뒤에 보시면 이게 카드 발급됐어요. 카드 결제됐어요. 이 말에 놀라신 분들께서 당하신 그 데이터입니다. 실제 보시면 특이하죠? 어머, 어린애들은 안 걸리네? 안 걸립니다.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육을 정말 잘 받으시고 사회에 대한 신뢰가 있으신 우리 5, 60대, 40대 후반부터 5, 60대 이때가 70대 중반까지 거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왜 그러죠? 아무래도 왜? 내가 지켜야 되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어렵게 잘 이제 이 사회생활을 해놨는데. 해서 이제 꾸려왔는데 예. 이걸 갑자기 침범이 들어오는 작은 뭐에, 작은 시도에 이제 반응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 이거 뭐지? 야 이거 알아봐야 되겠는데라고 그래서 훅 하지 말고 한 박자 한 호흡 쉬었다가 정신 차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남성분들은 또 잘 안 당합니다. 근데 여성분들이 이렇게 당해요. 왜 그러지? 남자들은 왜 그러지? 범행 수법하고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카드 배송기사 이 유형은 예. 결국은 상담원, 에? 금감원, 에? 검사 에? 이렇게 순서대로 가서 결국 검사한테 혼나는 거거든요. 에? 첫 번째 검사님 엄청 윽박질러요. 들었다 놨다 막 합니다. 좀 험한 말도 하고. 그러면 그 뒤를 이어서 검찰 수사가 아니라 그 밑에 후배 검사라는 애가 사건을 이어받아요. 어머니, 우리 검사 김 검사 정말 성격 더러워요.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이러면서 제가 이 사건 잘 해결될 수 있게 어머니 도와드릴게요. 제가 잘 도와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같이 가시죠 하면 여태 김 검사한테 막 혼났던 그 마음이 풀리면서 이 이제 새로운 검찰 수사관 그다음에 후배 검사에게 이제 심리적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겁니다. 거죠. 맞아요. 그리고 막 뭐 어제 잠은 편하게 주무셨어요. 뭐 아침은 어떻게 꼭 드셔야 돼요. 힘들어도 이 상황을 이겨내셔야 돼요. 막 이런 그 카카오톡을 보내면서 이제 심리적으로 그래 나는 뭘 하면 되겠어요. 막 하면서 이제 뭐 저희가 검사님한테 얘기해서 이거 국가 안전자산에다가 최소한의 돈 보증금식으로만 입금시켜 놓으면 그러면 혐의를 빼줄 수도 있을 거라고 하세요. 저희가 설득해 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이상한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아니 우리 검찰청 직원을 보낼 테니까 그 사람한테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돈에 대해서 검수를 해야 되니 현금은 안 되고요. 수표로 인출을 해주세요. 그러면 검수가 가능해요. 라고 속이면서 그 말을 들은 저는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지만 야 우리나라 검사는 이런 식으로 수사도 하나 보다 라고 하면서 수표를 검찰 직원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당하시기는 그 시나리오 상에서 가장 취약하신 분이 제가 볼 때는 우리 누님들. 우리 또래들. 네, 맞습니다. 우리 또래들이 외로워서 그래. 우리한테 잘해. 그런가요? 왜냐하면 다급했었는데 그렇게 마음을 확 녹이면 확 묶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카드 배송은 너 범인 아니라는 거 입증해 막 윽박질러가지고 한없이 올라갑니다. 대출 받을 수 있는 만큼 피해 금액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급증한 이유가 애들이 수법을 온통 카드 배송으로 집중을 했고 그래서 검사를 사칭하는 식으로 모여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한 건당 피해 금액이 확 늘었어요. 보시면 그 건수 자체는 안 늘었는데 약간 늘었거든요. 근데 피해 금액이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라버린 게 그러니까 당한 사람의 액수가 커진 거네요. 맞습니다. 거의 2~3배 이상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적어도 그 카드 배송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저도 몇 번 이렇게 연락을 받아서 다행히 안 했지만 저 아는 후배 어머니도 꽤 많은 돈을 8천만 원인가? 그렇게 뜯겼고 저 아는 사업하는 사람은 통장 자체가 털려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스탑이 됐어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요새 발생하는 사건들 중에 일부는 돈을 뺏기기도 하지만 일부는 자기 계좌나 자기 개인정보에 침해가 일어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심지어 어떤 범인들 같은 경우는 악의적으로 어떤 회사의 그 경영을 좀 어렵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일단 옆집에 계신 어떤 다른 피해자분을 막 속여서 보이스피싱을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분으로부터 아주 소액 뭐 한 50만 원, 100만 원 이 돈을 이 문제 그 회사의 계좌에 집어넣게 해버리고는 이 신고를 해버리는 거 하게 유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는 보이스피싱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고 당했다고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는 순간 이 계좌는 바로 묶여버립니다. 그리고는 협박이 들어와요. 어떻게? 너 그거 풀고 싶으면 돈 내놔라. 돈 내놔야 돼 라고 하면서 멀쩡한 사업하시는 분이 자기 통장이 묶이고 그렇더라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푸는데 너무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그럼 그것도 소명해야 되고 내가 그 보이스피싱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막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은 맞으니 설명하기가 이제 구차해지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피해자분들 중에 아까 대출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장사하시거나 하는 분들 중에 이제 급전이 필요하고 이런 분들 온라인 광고나 이런 거 보고 이제 신청을 해갖고 또는 문자 보고 연락을 해서 대출 좀 신청하려고요 라고 하면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기존 대출은 얼마나 받으셨고 뭐 이런 걸 조사를 합니다. 아 이거 돈 안 되겠는데 생각이 되면
당신은 지금 저희가 정상적 대출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당신 통장에 우리가 거액을 넣었다가 그걸 인출해서 우리한테 전달하고 또 거액을 넣고 전달하고 요거 몇 번 반복하면 신용도가 쌓여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대출을 해드릴게요. 그 말에 속아서 자기 통장에 들어온 돈을 후딱 인출해서 전달하고 후딱 인출해서 전달하고 나중에 후딱 인출해서 전달하다가 경찰에 잡혀요. 근데 그분은 뭐예요? 나 대출하려고 지금 그렇지. 내가 문제가 나 시키는 있어. 대로 지금 한 그럼. 거예요. 라고 하지만 그렇게 거래하는데 내가 그냥 중간 역할을 한 건데 근데 그 걸려요? 돈 넣으신 분들이 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에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솔루션이라 하긴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간 카드 문자가 오거나 전화가 왔을 때는 아 알았어요 내가 확인해 볼게요 하고 전화를 끊거나 끊고 그 카드사의 공식 홈페이지나 공식 전화번호로 확인을 꼭 하셔라 그렇죠. 이 얘기를 드렸고 전화해서 저 배송된다는데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미 알고 보이스피싱입니다라고 맞습니다. 얘기해 주니까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런 전화가 오면 그분들이 또 친절하게 전화번호 적으실 수 있죠. 여기다 전화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데다 하지 말고 대표 번호에다 전화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